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시지가 현실화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자꾸 이게 시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시지가잖아요. 공시지가를 이거를 이쪽에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 갭을 없애겠다 해서 내년 정도는 90%까지 올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100%까지 올리겠다 막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겠다 막.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세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세법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세법에 없는 개념이에요. 세법은요, 시가밖에 없어요. 시가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 공시지가 자체가 시가예요. 시가. 이 시가의 개념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매매가액이라든지 사례가액이라든지 수용 가격, 수용 공매 가격, 그 다음에 감정 가격, 이게 이제 시가예요. 그리고 이 시가가 없는 경우, 매매가액,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라는 안 팔면 없는 거죠. 이 사례가액이라는 거는 아파트 정도에나 사례가액이 있지, 뭐 이런 개별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이, 토지 같은 것이 사례가액이 있기가 힘들죠.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수용 공매가 없는 이상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은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2개 이상의 감정업체에다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없으면은 그냥 보충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보충적 평가로 간다. 보충적 평가가 뭐냐? 이게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시가예요. 시가. 공시지가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시가대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세법이라는 것이 이 시가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30개 이상의 준소세라든지 세금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공시지가가 시가니까 시가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시가대로 이렇게 했는데, 보충적 평가로 이렇게 했는데 매매가액이 이게 시가다라고 하려면은 과세관청이 자기가 입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시가가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시가가 없는 경우를 그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러니까 다 이 과세관청이 입증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미 시가인데 뭐를 가지고 자꾸 세법에도 없는 시세에다가 내가 90%를 맞추겠다, 이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니까요. 자, 이 시세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만일 이제 건축업자가 있다.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 분양을 해가지고 신축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분양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특수관계자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관계인을 시켜가지고 이걸 거래를 하나를 체결을 해요. 2개를 하나 체결하고 2개 체결하고 3개 체결하면은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신고가가 되는 겁니다. 신고가가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세를 높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 시세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거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세지만은 여기가 무슨 거품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품을 다 뺀 게 시가라는 겁니다. 시가. 이 시가가 또 공시지가가 시가예요. 이게 보충적으로. 그런데 뭐를 이렇게 거품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시세인데, 이 시세라는 거는 시세 조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가에서도 시세 조정한다.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시세 조정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아니, 국가는 지금 이 정부는
투기꾼이라면서요. 투기꾼이 이거를 조정을 한다면서요. 투기꾼이. 그러니까 이 투기꾼을 잡아가지고 이게 다주택자가 시세를 조정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잡아가지고 시세를,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겠다. 이 거품을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품 빼기 운동 아닙니까? 지금 거품 빼기 운동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가 거품 빼기, 부동산 가격에 거품 빼기 운동이다. 서민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주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펴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거품 빼기 운동을 한다면서 왜 시세에다가 내가 90%를 맞추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하냐 이거. 시가를 시세에다가 이 거품에다가 맞추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시세가 투기라면서 투기. 거품이 들어간 가격이라면서 이거를 낮추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시세를 낮춰야지. 낮춰가지고 거품을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그 많은 다주택자들을 다 때려잡고 지금 뭐 투기꾼으로 바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뭐 20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품 빼라 이거예요. 거품을 빼가지고 시가에다가 접근을 시키라 이거예요.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가 진짜로 이게 시가가 되고 시세가 되게끔 거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이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투기꾼을, 그러면 누가 투기를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느냐? 그 시세 조정한 사람이 투기꾼이다 이거예요. 투기꾼이면 그 시세 조정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특정을 해가지고 세무조사하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장카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이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자꾸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냐 이거. 공시지가 올리면 세금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두고 싶어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거 아니냐.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정부가 해야 될 의무,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 무주택자가, 서민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금명검소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서울에다가 사가지고 내가 주거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단란하게, 내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다. 주거의 안정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되죠. 주택에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품을 누가 매기고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뭐를 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하지. 그러면 일반 다세대 다주택 뭐 이런 거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냐 이거요.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봐도 알고 있는 거를 왜 모른 척 하냐 이거죠. 그러면 거품을 매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아니 광고해가지고 자꾸 아카데미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 점쟁이처럼 이거 찍어가지고 쪽집게처럼 쪽집게 과외처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러고 사라 하면서 자기 그 사업소득 현금 받아가지고 세금 탈루하고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동산법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수관계자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세를 자꾸 허수의 거래를 만들어가지고 가장거래죠, 그것도. 그래, 시세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쪽집게 핀셋으로 잡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걷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제 거품을 거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거품을 거둘 생각을 해야지 자꾸 거품에다가 지금 부동산 투기꾼을 잡지는 않고 애매한 사람들한테 투기꾼이다 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 다 골탕 먹여놓고 나서는 지금 이 시세에다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쪽에다 계속 올리겠다. 그러면서 현실화 시키겠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 아니까 엎여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현실화가 무슨 현실화입니까? 이 거품을 내가 빼겠습니다 해야죠. 만일 내가 정책의 책임자면 나는 이 시세를 이렇게 시가로 낮추겠습니다. 이 시세라는 개념은 다
거품이 있는 겁니다. 거품이 있는 가게에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쪽에다 현실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투기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거 양도세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가격을 너무 올렸다.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우리가 이 공시지가를 또 잘못된 정책을에다가 이렇게 가격 높여놓고 정부의 정책 실수로 가격을 높여놓고 우리가 또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겠다. 이거는 진짜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안 될 일이다. 국가가 무슨 모럴 해저드가 모럴이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해 놓고 나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 놓고 가격을 다 올려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공시지가를 또 거기에다가 맞춘다고 하면은 잘못된 올려놓고 내가 이거를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일부러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서 좀 순리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직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없는가. 아니 이런 점에 이런 모순점을 누구 하나가 지적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진짜로.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그것이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하면은 그거는 가격을 올려놓고 내가 이거를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그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내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모면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공직에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언제까지 국민이 그냥 납세자가 그냥 막 나 따라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호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진짜 안정을 시키려고 했으면 거래를 띄우고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는 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과 규정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아니 갑자기 그냥 8월 11일 날 뭐 세법 그 개정안을 만들면서도 7월 11일 날로 이렇게 7월 11일 날로 이렇게 소급해 본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그냥 쉽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그냥 뭐 전쟁하듯이 무슨 작전 펼치듯이 오더가 작전본부, 참모본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더 내리면은 막 이렇게 각급 사단인들이 막 그렇게 전쟁하듯이 작전을 펼친다. 그렇게 되니까 납세자들이나 부동산 하는 분들이 도대체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예견 가능성이라도 두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세법이 너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냥 임대 사가지고 임대하면은 그게 임대 혜택이, 세제 혜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그 세제 혜택이 안 되는 임대주택 하나 때문에 다른 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주주택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무 공무원도 알기도 힘들 판인데 납세자가 어떻게 할 것이고, 세무사마다 다 틀리고,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근데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주거 안정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 주거 안정이 됐냐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근면검소하게 일을 해가지고 내 가족들을 하고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주거의 안정을 펼칠 수 있는, 서울에다가 집 한 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냐 이겁니다. 환경이 안 돼버렸다잖아요. 지금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없고, 전세는 이제 시가 말릴 것이고,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시장, 정부 하는 거에 거꾸로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그 시장이라는 게 뭐 정부가 반응합니까? 이렇게 투기를 조정하고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만 그렇게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왜 투기꾼한테 정부가 끌려가느냐 이거죠. 시세라는 것이 투기꾼이 해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거품 있는 그 가격에다가 왜 정부가 그 거품 있는 가격에다가 우리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해가지고 그 끌려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정부가 자존심이 있으면, 내가 왜 그건 내가 그 현실화, 그 너희들 그 거품을 내가 빼버리겠다. 이렇게 나서야지요. 그런데 뭔가가 모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리적으로 말을 설명하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순한 양이 왜 순하냐면 제가 몽골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염소를 잡으면요, 그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염소를 잘 안 먹더라고요. 염소를 잡는 것도 그렇게 맴 하면서 그렇게 그 비명을 지른대요. 그런데 염소는요, 여기에 딱 그 이렇게, 여기를 칼로 딱 째가지고 그 속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딱 뭐를 이렇게 명을 틀어버린대요. 그런데 딱 외마디에 이 소리 하나밖에 안 한대요. 양은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가 이제 너무 순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참다 하면은 진짜 이게 시장이 역공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정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지가 않잖아요. 정책의 담당자가 본인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덫에 걸려버릴 정도니까 앞일을 알 수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뭐 이제 이렇게 고위 간부 이렇게 이 세정에 몸담았던 고위 간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나중에 이거는 전부 다 역사의 흔적으로서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 그 정책을 낸 사람은 분명 그 정책 실명제로서 정책 위반자들은 6급부터는 다 이제 위반을 그 이름을 다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봅니다. 왜? 나중에 역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정책을 내가 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일단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도 보시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재산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